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변의 희생양이 된 포틀랜드는 너키츠를 붙잡는 데 성공했지만 팀의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마침내 카멜로 앤서니로부터 해방되고 폴 조지와 재계약에 성공하며 오프시즌 최상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킨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러나 골든 스테이트보다 높은 NBA 페이롤 1위 팀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대박에 인디애나가 있었다면 서부에는 유타 재즈가 있었습니다. 도노반 미첼과 함께 이번 시즌에도 돌풍을 준비합니다. 미네소타 팀버월브스는 지미 버틀러의 트레이드 요청과 함께 최악의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이번에야말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농구의 미시마우스 마핑보이즈 5개 팀 모두 플레이오프가 기대되는 유일한 곳, 여기는 서부 컨퍼런스 노스웨스트 디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핑보이즈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현기입니다. 저희가 녹음을 하던 와중에 또 한 분이 방송에 합류하셨습니다. 노스웨스트 순서 만나보기에 앞서서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핑보이즈의 고문 모여라 모두 다 괄호치고 레이커스로 괄호 닫고의 그분 모모 신봉철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레이커스 때 뭐 제가 굳이 질문을 또 드리겠지만 아무튼 르브론에 대해서 제가 꼭 질문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그 팀 팬이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노스웨스트 팀들 이어서 첫 번째 덴버가 되겠습니다. 덴버부터 만나보죠. 자, 홍지일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노스웨스트의 첫 번째 팀 덴버 너게츠 현재 코멘트부터 들어보죠. 요키치 감독의 농구는 더 진화할 수 있을까? 네, 뭐 말 안 해도 다 각본 요키치, 감독 요키치, 뭐 그냥 요키치가 다 해야 된다. 여기는 일단 뭐 플레잉 감독이라고 불릴 만큼 이 요키치의 이 공격에서의 비중이 워낙 절대적이고요. 근데 감독이 그만큼 안 써줬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 초반에 말론 감독이. 그래도 근데 이 요키치를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쓸 날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고요. 아 물론 맥스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잡아놨죠. 네. 그래서 이 어쨌든 이 선수가 공격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선수가 과연 가든지 센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이크 말론 감독의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이 요키치 말고 요키치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슈터들의 좀 더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슈터들 중에 한 분인 우리 자말 머레이 씨께서는 제가 지난 시즌 저희 톡방에서 그래프를 여러 번 만들어 드린 것 같은데 기복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근데 기복의 끝판왕이었던 거 치고는 결과적으로 시즌 다 끝나고 봤을 때 성적표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매우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자말 머레이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 기록이 앞으로 그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서 평균보다 위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 시즌 안에서의 경기에서의 기복만큼 시즌 기복을 탈 여지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도 머레이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머레이가 지난 시즌만큼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쨌든 다른 선수가 더 잘해야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선수가 과연 어떤 선수가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일단 인앤아웃부터 시작하죠. 신인으로 마이클 포터 주니어 14순위로 지명된 선수, 그리고 백업 멤버에 아이지아 토마스가 있죠. 아이세아가 약간 뭐랄까요? 그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부활을 노리고 여기로 또 돌아왔는데. 근데 가장 여러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긁어볼 만한 복권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죠? 네, 공식적인 이제 복길적까지 안 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좀 흠인 것 같아요, 진짜. 고관절이었죠, 그게. 네. 그래도 오프 시즌에 수술을 받고 이제 타임 테이블이 이제 거의 한 뭐 10월 복귀는 가능할 거다 예상은 그랬는데 생각보다 지금 부상이 좀 심해가지고. 뭐 언젠가 오긴 오네요. 네. 오긴 올 텐데 그때 몸 상태도 네. 확실하다고 볼 수 없죠. 그게 지금 미지수예요.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지금 이게 지금 되게 좀 이슈로 떠올라가지고. 솔직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토마스가 막 그렇게 영향력을 선사할 거라고 생각도 하진 않아서. 하지만 이 팀 가드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게리 이레스 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있으면 아니, 도움은 되겠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어쨌든 벤치 멤버들끼리 하는 벤치 타임에서 주로 활용이 될 것이고 이 선수에게 아마 많은 플레잉 타임을 부여할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부상 그 여파도 있고요. 하지만 있고 없고의 차이는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인앤아웃 다 했나요? 다 이제 만나나요? 아웃하는 아웃. 네. 네. 윌슨 챈들러, 케네스 퍼리드, 데러라서 이 정도 나갔는데 윌슨 챈들러 나간 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게 공격과 수비 뭐 다 체킹했을 때 이 선수가 나간 게 오히려 더 뭐 다른 선수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만큼 더 성장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게리 해리스나 윌 바튼이 이 스타팅 라인업에서 좀 더 출전 시간을 많이 부여했을 때도 과연 더 효율성이 그만큼 유지된 채로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펄이 나간 거는 뭔가 알턴이 빠진 느낌이 아닐까. 그건 뭐 별 아무런 음. 영향이 없죠 사실 그건 퍼리드는. 잘 내보냈죠. 잘 네. 보냈죠. 아 이제 샐러리가 빠졌잖아요. 네. 네. 뭐 not bad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베스트 5 만나보죠. 베스트 5는 자말 머레이 그리고 해리스, 바튼, 밀셉, 요키치 그리고 이제 그 서브로는 이제 뭐 플럼리, 라일스, 아이자 토마스 정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이외의 선수는 없을까요? 이 외에 이제 그 신인인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그 뭐 언제 뛰냐가 변수가 되겠죠. 금방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후안초 헤르난 고메스 이런 활용들도 높일 생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니 뭐 그것도 지켜봐야 잊을만은 될것 한 번씩 같고. 나와서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윌슨 챈들러가 떠난 자리는 누가 메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쵸. 뭐 일단은 그 자리를 윌바튼 쓰면서 스몰 라인업 음. 쪽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리고 사실상 트레이 라이스와 저기 미첼이랑 바꾼 트레이 라이스 살아 있나요? 아니 뭐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지난 시대 쏠쏠하게 했었죠. 네. 네. 왜냐면 밀셉이 그, 빠지면서. 밀셉이 없었을 때 많이 그쵸. 하긴 했는데 이런 근데 그- 밀셉도 한 살 더 먹어서 네 저희가 네. 지난 시즌 결산할 때 이 팀의 다음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이제 밀셉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키치가 다들 이제 알고 근데 뭐 밀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같이 어우러질 것이냐 아니면 뭐 밀셉 때문에 갑자기 이 팀 플레이 좀 꼬일 것이냐. 어쨌든 2+1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까지 본인들 보장 계약이라서 데리고 있는 건데 밀셉 어떻게 될까 보죠. 밀셉. 밀셉이 그 나이가 이제 한 살이라도 더 먹고 부상 위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졌고 오히려 이 마이크 말론 감독은 요키치의 출전 시간을 관리할 게 아니라 밀셉의 출전 시간을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예. 뭐 어쨌든 아껴서 잘 써야죠. 어쨌든 돈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이번 시즌 끝나고 한 시즌 다음 시즌 팀 옵션일 텐데 네. 뭐 돈값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덴버가 그래도 밀셉 뭐 하워드도 한 시즌 건강하게 뛰는데 뭐 밀셉이라고 뛰지 말라면 좋겠습니까? 이거 되게 디스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밀셉이 풀타임으로 뛰어줘야 적어도 지금 이 스몰 라인업의 형태를 띄려고 하는 이 덴버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더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어서 뭐 로테이션 다 만나봤고 네. 목표 뻔한 질문이네요. 목표는 당연히 이제 플레이오프 가는 거죠. 어떤 식의 형태로든 플레이오프를 가면 성공이죠, 이 팀은. 그동안 계속 5시즌 동안 못 갔으니까. 뭐 순위는 나중에 만나볼 거긴 한데 일단은 그 덴버라는 팀의 프로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전 한 45%. 아 50이 안 되는군요. 네, 50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샤농 모든 팀이 다 정상적인 전력으로 다 했을 때로 어쨌든 생각하면 50은 못 넣어드리겠다. 안 돼요. 네, 50은 안 돼요. 네. 가샤농 49.9%. 서 기자님, 저도 한 49%. 양 기자님. 저 60%. 오. 덴버라는 팀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리그 트렌드가 약간 좀 스몰본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덴버는 약간 좀 다운 템포를 이런 기반으로 해서 좀 화력전으로 가는 팀. 그게 좀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다운 템포로도 충분히 화력을 낼 수 있구나. 이 팀이 좀 그게 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덴버의 프로팽의 소고기를 아예 사야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에 돈에 함부로 그렇게 음. 손대는 거. 그러기엔 너무 멀어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해리스 같은 경우 좀 세트 오프에 좀 특화된 선수니까 좀 그런 거에 상관을 덜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자말 머레는 좀 약간 좀 세트 오펜스는 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 좀 요키치는 좀 상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뭔가 그 말론 감독의 어떤 시간 관리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밀셉이 지금은 건강한가요? 지금은 건강하죠. 지난 시즌 막판부터 건강은 했는데 네.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나지 네, 않아서. 그쵸. 시너지 문제가 좀 컸죠. 참 처음 데려올 때 이럴 줄 몰랐을 거예요, 진짜. 막상 써놓고 보니까 요키치랑 하는 역할이 좀 많이 겹치죠. 네, 그쵸. 맞아요. 겹치는 것도 네. 있고 동선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도 있고 좀 궁합에 있어서 좀 서로가 좀 말을 하면서 좀 덜어내고 자기 할목만 좀 해야지 좀 더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 밀셉을 데려온 이유가 수비적인 이유였었는데 딱히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는 솔직히 밀셉 없어도 이 팀의 프로 확률에 영향이 크게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전 있긴 그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영향은 있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윌슨 챈들러가 또 빠져버렸기 네. 때문에 아, 네. 비네. 맞네. 네. 벤치 멤버로 쓰기엔 좀 가성비가 좀 아깝긴 한데. 그쵸. 예. 저는 또 윌바튼이 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좀 음. 생각을 많이 드는데 사실 좀 이 팀에서 제일 득점을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윌바튼이라고 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복은 어쨌든 있어요. 윌바튼이 뭐 머레이와 비교하면 애교죠, 그거. 밀바트는 그 정도까지 기복은 아니죠. 예, 뭐 그렇긴 한데 자말 어쨌든- 머레이랑 비교하면 애교예요, 그거. 자멜 머레이는 어쨌든 근데 뭐 막상 기록은 머레이가 좀 더 나아요. 예, 뭐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러니까 머레이가 토탈은 그런데 뭔가 이제 꾸준함이라든가를 보면은 그래도 윌바튼이 조금 더 머레이보다는 이제 시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지 않았을까. 머레이는 주사위 던져서 6 나오는 날 30득점을 찍으니까. 그날 주사위를 그러니까- 새로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폭은 머레이가 더 심해요. 진폭은. 아, 그쵸. 근데 그 이제 하이픽이 높기 때문에 평균은 머레이가 높아요. 근데 이제 바튼도 봐야죠. 얘기해 주신 것이 이제 주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쵸. 그때는 음. 또 벤치였고. 네. 그렇죠. 좀 벤치에서의 네. 윌바트는 분명히 경쟁력이 네, 그게 맞아요. 꽤 좋았는데 거의 네. 뭐 리그 전체에서 벤치 멤버로는 제일 좋은 편이었는데 스타팅 멤버로 이제 거의 풀 시즌 돌렸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그게 잘 안 됐을 때 아이지아 토마스가 건강하다면은 뭐 아이지아 토마스 1번에 머레이 2번에 안 돼요. 해리스 3번 아니, 이렇게 안 안 돼, 되나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는- 그거는 수비가 네. 박살이 나요. 수비가 박살나다 사실 못해. 바튼이 뛰어도 수비는 힘들어요. 네, 바튼이 네. 3번으로 뛰는 것 자체가 이미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4번이 밀셉. 4번이 밀셉이어도 4, 5번이랑 상관없이 1, 2, 3번만 그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아예 수비가 네. 앞서서 가드라인에서 수비 자체가 안 네. 되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인사이드로 올려면 가드부터 뚫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네. 네. 죄송합니다. 어그로가 제가 아이지아 토마스를 너무 좋게 봤네요. 그러니까 공격에선 저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격에서는 뭔가 지금 전혀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네. 있을 정도라고까지도 생각하는데 저도 이 점은 동의하는 게 일단 아이자야 토마스는 볼 없는 움직임이 그래도 좋은 선수잖아요. 그쵸. 네. 요키치는 또 이걸 찔러줄 수 있는 선수고 건강하면 진짜 두 선수 건강하면 최고인데 이게 좀 뭐 그러니까 뭐 못하니까. 아이지아 토마스랑은 뭐 머레이랑 왔다 갔다 하겠죠. 뭐 그러면 뭐. 아톰이 오프볼이 좋아요? 전 전혀 아니라고 봐가지고 레이커스에서도 자기 볼 근데 손에 레이커스에서는 레이커스에서는 그걸 좀 살려줄 선수가 좀 예. 없었던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레이커스는 잘 본인이 뭘 모르겠네요. 해야 되는지조차 아예 잘 모르는 그러니까 것 같은 저는 느낌이 그냥 있었는데 아이지아 토마스에게도 이번 시즌에 본인 커리어 굉장히 기록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꼬였다 치고 여기서도 이제 못 보여주면은 본인에게도 이제 계약 줄 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보스턴 때 얘기를 하면 뭐 자기가 볼 있을 때 공격이 훨씬 더 많긴 했었는데 이제 좀 볼이 없을 때도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받고 나서 다시 드라이빙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많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보스턴 땐 좋았죠. 네, 근데 이제 한 번 크게 다치고 나서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제 그게 좀 변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그 전 부상 이전만큼은 안 되더라도 한 80%까지는 해줘야 80만 해도 성공이다. 이제 80만 하면 성공이죠. 솔직히 전 지난 시즌 레이커스에서 벤치 뛸 때 정도만 하면 성공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면 너무 후하신데요. 아 근데 그거보단 잘해야 되지. 네, 그거보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덴버는 프로볼 가야 되니까. 네. 네. 레이커스 공격인가 이거는? 네? 아니요 뭐. 아, 근데 레이커스 때 그만큼 자꾸 싸움 붙이려고 못했던 게 아닌가. 레이커스의 솔직히 토마스가 너무 최악이었고 지난 시즌 그렇죠. 진짜. 뭔가 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이 팀은 영입한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좀 더를 기대하고 있겠죠. 네. 준 돈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프로 진출을 위한 키플레이어 누굽니까? 당연히 감독님 요키치. 플레잉 플레잉 감독. 감독. 플레잉 감독. 예, 요키치고요. 뭐 요키치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아주 뭐 그냥 이분은 농구를 잘하는 분, 저는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잘하시는 분이에요. 맥시멈 계약 받을 만하고요. 네. 자, 포텐을 기대해 볼 만한 스페키 플레이어 윌바튼. 바튼. 남아 있습니까?
뭐 이제 아직 그 스타팅에서의 보여줘야 될 부분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쵸. 네. 그거를 보자. 네. 그 점에서 바튼을 뽑았습니다. 뭐 어차피 바튼에게 수비보다는 공격 기대하는 거고요. 근데 수비도 매우 중요해졌어요. 3번으로 나오면. 예. 잘하길 바랍니다. 예. 바튼이란 선수의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슈팅 가드로 나왔을 때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렇죠. 2번 수비와 3번 수비 다르거든요. 그쵸. 사이즈가 작아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냥 좀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 수비를 잘 따라가긴 해요. 공격하는 선수를 잘 따라가긴 하는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골밑이 조금이라도 수비가 안 좋은 선수였다면 일바튼 3번을 오히려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골밑에 이제 선수들이 괜찮으니까 그래서도 써볼 수 있는 실험을 어차피 공격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점수로 마무리하죠. 공격 9. 우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좀 후한 편이라는 거 저는 알겠습니다. 미리 깔아드립니다. 네. 좀 새로운 네. 전체적으로 다 후예요. 깜짝 놀랐어. 좋습니다. 저 일단 후예요. 가보죠. 공격 9, 수비 6, 벤치 6, 부상 6, 경험 7, 하면 34. 네, 아. 34점. 예. 35점 뭐 급이죠. 네, 이 정도면.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서부의 팀들 점수 쫙 깔아놓으면 아마 이 근방의 팀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풀업을 간다만다 장담을 못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격 자체는 이 팀은 120점 넣고 121점 주어서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쵸. 드는 팀이라서 본프레르 메타의 까꾸로군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프 시즌 가장 핫한 그 팀이 되겠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월브스 한 줄 평부터 시작하죠. 티보드와 버틀러의 전쟁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누가 이기든 중요하지 않다. 전쟁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 공멸의 길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앤아웃 만나볼 텐데 설마 아웃진에다가 아웃진해서 이렇게 넣으실 거 아니죠 설마? 일단 인앤아웃 먼저 만나보죠. 이내는 이제 티보드와 같이 농구를 했던 뭐 루올댕 그리고 이제 앤서니 톨리버, 제임스 널리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뽑은 조시 오코기가 있네요. 아웃에는 코랄드리치, 자말 크로퍼드, 네마냐 비엘리차 그리고 이제 그분 아웃친. 진. 네. 예, 아웃진. 솔직히 안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얼마 전까지는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나갈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안에 거의 나갈 것이다. 이번 시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잡고 두 사람 나갈 것 같아요. 한 시즌 10경기 치르면 이제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을까. 이거 어느 팀에서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뭐 이런 언급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제레미 린이나 고던 헤이워드처럼 어느 한 팀에서 크게 뭐 부상당한 선수가 나와서 급해지는 팀이 나오면 바로 물지도 모릅니다. 와 센데?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럼 클리퍼스가 유력한데? 갈리날리? 베스트 그림인데요. 갈리날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건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베스트 5 정리해 보죠. 이 베스트 5에 그럼 본인에게 맡겨 드리겠습니다. 그 선수 늘지 말지. 안 넣죠. 안 넣고 합니다. 안 넣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스타팅 라인업에 제프티그 그리고 스타팅에 조시 오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긴스, 깁슨, 카렌 세인트 타운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Without 버틀러 라인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식스맨에 데릭 로즈, 타이스 존스, 앤서니 톨리버, 널리, 루올댕 이렇게 있겠네요. 골지쟁 안 넣어줍니까? 골기쟁까지. 네, 골기쟁까지. 넣어야죠. 쟁까지. 그래서 2번 포지션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위긴스를 2번으로 땡길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3번 늘 선수 있나요? 댕? 누월댕? 댕? 그러니까 그러면 루올댕인데 티보드라서 솔직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위긴스를 2번을 넣고 뉴올댕 3번을 넣을 거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버틀러가 없는 라인업을 하셨기 때문에 버틀러의 대가로 오늘 누군가가 이 자리 한 자리에 채우겠다. 이게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냐. 네, 맞네. 이게 정답이네. 아웃으로 결정을 했으면 인으로 올 것도 예상으로 넣어놔야죠. 그럼 에이브리 갈리날리. 브래들리? 갈리날리. 갈리날리, 에이브리 브레이드. 루 윌리엄스? 일단은 미네소타는
클리퍼스 쪽에 해리스를 네,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토비. 네, 네. 토바이어스 해리스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으로 쓰려고요? 그럼 3번으로 써야죠. 그럼. 3번이죠. 토비는 항상 3번입니다. 네. 토비는 3번이죠. 그래서- 아니, 4번도 본 적이 있는 선수긴 네. 한데 아니 3번. 아니. 근데 무조건 3번입니다. 여기 오면. 토빈 3번이에요. 그러면 위긴스가 이제 이번 내려오겠죠. 그렇죠. 위긴스는 3번보다 2번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뭐 둘 다 매력적인 건 아닌데. 근데 클리퍼스가 일단 굳이 고르자면 네. 일단 사이즈가 되니까 이번. 아 근데 클리퍼스가 토비까지 빼면 그래서 지금 클리퍼스 쪽에서도 토비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안 주려 하겠죠. 근데 네. 만약에 버틀러가 안 갈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대가가 꼬여버리면 아 근데 버틀러는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네.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그냥 가려면 가야 돼요. 아 그건 그렇네요. 근데 그것도 변수가 있다면 지금 해리스가 이제 연장 계약을 지금 거부했거든요. 8천만 달러를 주겠다 그랬는데 클리퍼스에서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에 몇 년짜리 8천만인가요? 4년이었던 총액 계약 기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총액 8천만 달러였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한 3년 아니면 4년일 네. 것 같은데 3년은 좀 아닐 것 같고 4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버틴다면은 좀 클리퍼스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토바이어스 해리스는 왜 버티는 건가요? 혹시 해리스도 그 더 달라고? 연차에 따라서 맥시멈 규모 네, 맞아요. 연차에 예, 따라서 그래가지고 달라요. 이제 재계약을 그럼 뭐 하면은 그럼 그것 예, 때문이죠 그냥. 돈을 더 달라고 이제 내년 여름에 다를 수 있는 금액이 틀려지니까. 그럼 그냥 그것 때문이죠. 네. 별 의미가 있다 이거는. 뭐 아무튼 알아서 하겠죠. 뭐 예예. 본인들이 만들어낸 삽질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타운스 재계약 순간 끝난 거예요. 이 그림은 그렇죠. 예, 끝난 거예요. 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 팀은 버틀러가 있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팀인데 끝났죠 뭐. 이 버틀러가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선수가 뭐 작년 시즌 뭐 22득점, 뭐 오리바 5어시 이렇게 하는 선수가 이제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이 역할을 뭐 한 60% 70%까지라도 메워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없죠. 뭐 숫자적으로는 해줄 수 있겠으나 숫자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역할은 더더욱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매번 뭐 미네소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위긴스를 그렇게 목 놓아 외치실 텐데 위긴스의 성장이 뭐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일진 모르겠지만 그만큼 안 되는 건 뭐 모두가 다 아실 것이고. 제가 보기엔 버슬러 상황 끝난 것만큼이나 위긴스도 끝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기회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위긴스의 위긴스 이미 맥스를 때렸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써야 이거. 돼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쓰긴 쓰겠지만 답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위긴스의 성장을 아직도 기대하면 안 되죠. 근데 다 하고 있잖아요. 하면 안 좋아하는 되죠. 사람. 저 안 하는데요? 하면 안 되죠. 안 하는데요? 아 그래요? 미네소타 팬들은 하고 있겠지만 하면 안 되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위긴스만 해도 사실 주제 하나가 나오는 선수라서 네. 좀 길어질 것 같으니. 뭐 많이 말해왔으니까요. 자, 이 팀 목표 뭔가요? 이 팀 역시 버틀러를 빠져 있는 상태에서 티보조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플레이오프를 가야겠죠. 버틀러 나간다면 프로 확률 들어보죠. 버틀러 나간다면 플레이오프 확률 30%. 그러니까 전홍, 15%. 서 기자님, 30. 양 기자님. 너 이제 30에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이제 누구를 받아내야 그쵸, 음. 그거예요. 누굴 받아오냐에 따라 다른데 진짜 토바이어스 앨리스라도 받아오면 30이 한 45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토비가 받아와지면은 마이너스 15가 돼서 15%로 얘기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더 알겠습니다. 내려가요? 네, 전 내려간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모모님도 뭐 요거 퍼센트만 얘기해 전 주시죠. 그냥 탈락할 것 같은데. 아 세게 나오시네. 저는 그냥 왜냐면은 이렇게 오프 시즌에 잡음이 많은 팀은 팀 내에서 좋은 성적을 시즌 내에 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드라마가 되는 순간 더더군다나 팀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니까 저는 네 무조건 버틀러 간다는 전제하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까지 타운스가 하겠습니다. MVP급 활약을 해버려도 쉽지 않아요 여기는. 서부가 워낙 해리어서 지금. 네, 헬이에요. 더러워요. 그리고 이 팀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원래 수비 부족한 부분을 맞아요. 버틀러가 그나마 채워주고 그래서 있었는데. 저는 그 지난 시즌에 막판에 버스로 잠깐 빠졌던 몇 경기 그거 너무 저는 인상 깊게 나와갖고 저도 버스로 없으면 이 팀 다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오든 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시즌 목표를 정할 키플레이 누굽니까? 키플레이 시즌 목표를 좌우할 키플레이어. 네, 그러니까 프로 진출을 그러니까 버틀러가 나가고 나서 가장 팀에 영향이 클 선수 누굽니까? 버틀러와 바통 터치를 할 선수. 아, 그 저도 선수가 그건 얼마나 것 해주느냐. 근데 야. 진짜 애석하게도 그 선수가 자동 키플레이어가 돼요. 타운스가 할 수 있는 기대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 기대치만큼 안 할 선수도 아니고요. 이 팀 선수들 다 각이 나와 있죠. 이제 그렇죠. 다 이제 어차피 티보드와 같이 농구했던 선수들은 다 알잖아요. 다 자기 아는 만큼 쓰겠죠. 그리고 티보드가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을 할 건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뭐 로즈도 그만큼 쓸 거고요. 그만큼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통 터치를 할 선수가 무조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네, 그러면 잠재력을 기대해볼 만한 스펙 플레이어는 누굽니까? 위긴스죠. 좀 더 올라와야죠. 위긴스가 그러니까 뭐 득점 스코어러의 이미지라도 훨씬 더 잡아줘야 뭔가 1%라도 더 가능성을 올릴 수 있겠죠. 요거는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로 마무리하죠. 네, 공격 8, 수비 5, 벤치 6, 부상 7, 경험 7. 덴버보다 점수가 낮습니다. 근데 덴버보다 1점. 버틀러가 나가면 덴버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이게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에서도 더 낮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모르는 거고요. 예. 어느 팀일지도 모르는데. 다음 팀으로 갑니다.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최고의 히트 상품 중 하나였던 유타 재즈 한 줄 평으로 시작합니다. 변화 없이 진화할 수 있을까? 지난 시즌에 프리뷰했을 때 그때 이제 튜닝에 대한 중요성을 그 한 줄 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뭐 사실 정작 이번 시즌은 뭐 큰 변화 없이 네. 뭐 이제 로테이션 멤버 보강으로만 정도로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다들 뭐 미첼이 그만큼 해줄 줄 모르고 정말 아무도 몰랐죠. 다 돌풍이다 했는데 돌풍도 그 뒤에 이제 엔진에 계속 기름 안 넣어주면은 2년 차에는 잦아들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계속 그 화력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풍이 원래 상륙하면 힘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엔진을 더 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그 후보들을 일단 이내 나온 만나보죠. 이니 그 신인 플레이어 말고 없어요. 그레이스 알렌. 그레이스 알렌 말고 없어요. 네. 근데 그레이슨 앨런은 요걸 또 퍼즐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또 걸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웃이래봐야 뭐 예랩코 정도죠. 그렇죠. 그쵸. 몰랐어요. 뭐 예라코는 시즌 중반에 뭐 나간 거니까 지난 시즌 지난 시즌 중간에 나갔나요? 거의 예랩코가? 이제 그때 이제 골든 스테이트로. 네, 네. 골든 스테이트로 좀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없어요. 정말로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코멘트를 덧붙이자면 유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루비오의 오프버블 그런 플레이를 늘리는 것과 크라우드에 좀 활력을 좀 올려보려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부분 워낙 맞아요. 선수의 그런 편화복이 없으니까. 네. 보스턴 시절 크라우더는 정말 다용도로 굉장히 많이 그쵸. 쓰였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뭐 보스턴에서 자기 잘 안 알아준다고 나왔는데 그만큼 더 못하고 있지 않나. 네. 네. 뭐 올 시즌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음. 살도 빼고 이랬다는데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클리브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좋았어요. 유타 있는데. 이 선수가 시스템에 맞는 선수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롤을 어떻게 부여하면 거기에 이제 잘 부합하려고 하는 선수라서 유타도 충분히 맞는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 기록지상에서의 그런 임팩트는 크지 않단 말이죠. 물론 원래부터 수비가 좋은 선수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네. 좋습니다. 베스트 5 뭐 지난 시즌과 똑같겠죠. 정리해 보죠. 루비오, 미첼, 잉글스, 크라우더, 고베어. 페이버스는 이제 빠지는군요. 근데 페이버스랑 이게 페이버스를 크라우더 대신에 넣고 뭐 이제 다용도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네. 출전 시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6명이 아마 출전 시간이 제일 많을 거고 페이버스까지 해가지고. 근데 지난 시즌에는 페이버스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뛰지는 않았죠. 그렇죠. 뭐 중간에 아프기도 했고. 네. 그래서도 만약에 크라우더 대신에 페이버스가 들어가고 뭐 루비오가 잠깐 있고 미첼이 뭐 1번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 이제 크라우더가 외곽 수비가 되는 것 때문에 지금 4번으로 올리려는 것 같아요. 유타는. 네. 좋습니다. 일단 로테이션 멤버 같이 만나보죠. 엑섬 근데 엑섬 자꾸 저는 웃음이 나와서 엑섬 하니까. 근데 엑섬 말고 뭐 없어요. 네. 그게 아니라 엑섬 벅스 셀포샤 페이버스 이렇게 냈는데 유타가 벅스를 약간 좀 논외로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렉 벅스 이제 뺀다고요? 네, 좀 약간 그러니까 좀 로테이션 멤버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하위 선수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엑섬을 밀어주려는 것 같습니다. 유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공격이 안 되니까 지금 수비력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좀 타버 세프로서랑 이제 엑섬을 좀 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엑섬은 뭐 밀어주는 건 좋은데 제발 고만 다쳤습니다. 제발
어떻게 보면은 루비오랑 또 그렇게 똑같아요. 또 비슷해요 둘이 스타일이. 근데 루비오는 이제 뭐 조금씩 유리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있잖아요. 예. 그 지난 아주 시즌 조금. 시즌 네. 프로 때 잘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규 시즌도 77경기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프로 때 빠져갖고 또 이게 그쵸. 또 기억이 났단 말이에요. 아 루비오 이런 선수였지. 왜냐면 처음 가봤으니까. 근데 오히려 아 그래서 크리스 폴도 당황했구나. 여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루비오만큼은 아닌데 고베어도 2시즌 연속으로 네. 풀타임을 뛴 시즌이 없어요. 그동안 5시즌 뛰었는데 이게 퐁당퐁당한 시즌이어가지고 물론 퐁당퐁당대로 하면은 이번 시즌 네. 풀타임이긴 한데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퐁당퐁당 시즌이니까 올 시즌 좀 많이 뛸 거다. 네. 샬럿 네. 보시면은 그 의미 없습니다. 퐁당퐁당도 뭐 어쩌다가 한두 번이지 의미 없어요. 이게 퐁당퐁당은 의미가 없고 스트레이트로 쭉 이어져야 기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팀도 뭐 덴버랑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고베어가 없으면 여기도 큰일 나죠. 안쪽 수비에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액페 우도랑 그 토니 브래들리 이런 선수 의미가 없나요 그러면은? 네. 브래들리는 큰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도는 백업으로는 괜찮은데 딱 그렇죠. 백업이죠. 네. 진짜 딱 백업. 세로 수비는 좋은데 뭐 그 이상을 더 바라야 되긴 그러니까 뭐 한데. 딱딱 뭐 평균 한 10분 될랑 말랑 그 정도? 딱 겨우. 10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동안 뭐 크라우더가 공격력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크라우더의 공격을 활용을 덜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만약에 고베어가 아닌 다른 선수가 들어와 있다 했을 때 공격이 미첼이 만들어내는 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맞아요. 많은 활용을 할 수 네.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서 그냥 미첼이 또 미쳐 날 때네요. 예, 그러니까 고베어를 중요한 선수가 수비를 하게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고베어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력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로지 미첼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예. 그래도 그거를 받아내는 선수가 됐어요. 미첼이 이제. 아 그건 좀 봐야죠 이제. 이제 2년 차기 예, 때문에 2년 차인데요. 이제 아마 상대 팀들의 노림수가 그쵸.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그 약점이 없는 선수가 아니라서 정말 진짜 아마 정말 대놓고 노림수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진짜 실제로 예. 플레이오프에서도 몇 장면 좀 나온 게 있어서 아마 이제는 팀들이 유타를 상대한다고 하면 집요하게 파고 들겠죠. 이제. 일단 이 선수가 멀티가 안 되잖아요. 득점이가 어시스트가 동시에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듀얼가드는 네. 아니니까. 본인 득점을 잘 챙기는 네. 선수라서 그 돌파가 생각만큼 그렇게 폭발적인 선수는 또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미지에 비해서. 이 선수는 일단 기복이 심한데 결정적인 순간 뭔가 해주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우겨 같아요. 넣는 걸 네. 잘해요. 약간. 예. 예.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 대비 폭발적인 몸놀림은 맞아요. 아니라서 네. 좀 올 시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소포모어 징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요. 본격적으로 집중 견제를 받을 시즌에 이제 얼마만큼 또 좀 다시 해주느냐가 예. 말씀해 주셨지만 유타는 진짜 미첼이 공격에서 못하면 진짜 큰일 네. 나는 팀이라서 잉글스가 네. 뭐 해줄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잉글스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서 또 네. 그나마 진짜 루비오의 공격력이라는 게 있었어라는 시즌이 지난 시즌이었긴 했는데. 그렇죠. 예. 루비오 슛이 그렇게 잘 들어가는 네. 선수 줄 몰랐어요 저는. 이건 진짜 이것도 몰랐죠. 예. 전체 공격 횟수나 이런 게 다 늘었는데 효율성도 오히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 전이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발전이 좀 있었으니까 어쨌든 유타가 이제 뭐 좋은 시드 받고 이제 뭐 올라갔는데 아무튼 올 시즌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서부니까. 상대 팀이 이제 상대 팀들은 이제 노림수를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뭐 이쪽에서 그럼 준비하고 있는 변화의 무기는 크라우더에 대한 거 말고 뭐 크게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냥 미첼 본인이 네. 더 성장하는 거. 미첼의 그런 거밖에 성장과 없겠네. 이제 수비력을 더 강화하겠다. 네. 미첼이 여기서 뭐 더 성장하면 이제 그냥 완전히 인류 선수가 되는 거죠. 지난 시즌 수비 레이팅이 2위인데 수비를 더 일단 이제 페이버스가 이제 또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좀 털리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그런 걸 좀 보완하려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공격에서도 어떻게 뭐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네 강점을 이제 더 지금도 좋아하지만 더 좋게 해서 이제 아주 그냥 완전 무결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키플레이어 누군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벌써 느낌이. 미첼이고요. 네. 네, 키플레이어 미첼을 뽑았고 미첼 얘기는 뭐 다 했으니까 네, 뭐 굳이 더 안 하고요. 스페어 키플레이어 누굽니까? 엑섬. 안 아팠을 때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유타가 이렇게까지 엑섬한테 투자하는 이유가 있긴 해요. 확실히 좀 타고난 그런 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네. 루비 없을 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도 빠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아직 22이라 그러니까 제발 그만 빠지란 말이에요. 일단 또 장신가드라는 또 희귀성도 있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 아프란 말이에요. 유스타 팬들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돌림 노래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점수로 마무리하죠. 공격 7, 수비 10, 벤치 6, 부상 6, 경험 7 적겠습니다. 네. 36점입니다. 네. 뭐 앞에 나왔던 두 팀보다는 플레이오프 확률이 매우 아까 플레이오프는 가는 그런 한 50%보다는 위에 있지 않나 그래도.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 평가가 좋아진 거예요. 좋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가장 클지도 모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한 줄평으로 시작하죠. 군살만 쏙 빼고 웨이트에 성공했다. 네. 여기서 살이라는 의미를 꼭 오클라호마에 붙이는 이유가 있는 걸 아마 다 뚱선이 예. 이래저래 중의적이겠네요. 그렇죠. PT 네. 광고인 줄 알았어. 의미가 있죠. 좋습니다. 인앤 아웃 들어보죠. 네, 그냥 깔끔하게 인 슈레더 아웃 앤서니. 깔끔하네요.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깔끔하네요. 인 슈레더 아웃 앤서니. 앤서니가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셀러리 1등이지만 뭐 사치대 얼마 뺐다고요? 네, 엄청 뺐다고. 뭐 어쨌든 근데 돈 아끼는 건 뭐 좋은 거예요. 돈적으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선수단에서 뭔가 이 효율성 면에서 확실히 앤서니를 뺀 게 좀 폴 조지 입장에서도 더 좋아할 거고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폴 조지와 앤서니 사이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없지만 아무튼 뭐 나쁘진 않겠죠. 사이가- 이 상황은. 사이는 사이가 좋죠. 문제가 아니라 사이는 이제 좋죠. 공격 빈도가 더 많이 네. 돌아오잖아요. 예. 조지한테. 그냥 폴 조지한테 간만에 이제 많은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즌일 거고. 그러니까 앤서니가 거북이가 꼭 그걸 가만히 두고 볼까요? 둘이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네. 그럼요. 왜 남았는데요, 폴 조지가? 그리고 폴 조지는 지난 시즌도 이미 많은 걸 보여줬어요, 사실. 앤서니가 꼭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욕심 안 부리다 나는 벤치에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클러치에 나온 본인이 슛 던지잖아요. 그걸 아직도 속으시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5 정리하죠. 네, 베스트 5는 웨스트브룩, 로버슨, 조지, 그랜트, 아담스겠죠? 예,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날벼락이 그쵸. 여기도 있습니다. 로버슨이 두 달아웃이죠. 네. 로버슨 두 달아웃 그리고 웨스트브룩도 대막 뭐 나원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일단은 일반 그냥 5대 훈련을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홈 개막전 정도에는 맞춰서 올 거라는 예상이 좀 많더라고요. 결정해도 한 두세 경기? 예, 그 정도. 아 근데 만약에 로버슨 없으면 라인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팀에서 로버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게 로버슨이 아브린스? 없었을 때 그동안 썼던 게 퍼거슨, 아브린스 뭐 이런 선수들을 썼었는데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그 선수 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단 쓸 선수가 없어. 그렇다고 거기에 슈레더를 같이 넣긴 힘들 거예요. 못 예. 넣죠. 예. 사이즈도 안 되고. 그냥 진짜 마지막 4쿼터 한 5, 6점 지고 있는 클러치에서 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쓰긴 좀 쉽지 않을 거고. 뭐 퍼거슨, 아브린스 여기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로테이션 많이 정리해 보죠. 네, 그 슈레더, 퍼거슨, 아브린스, 레이먼드 펠튼, 패터슨, 노엘. 지금 오클라호마 감독은 4번 포지션에 그랜트 넣을 거냐 패터슨 넣을 거냐 좀 도노반 감독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생각해 보니까 인에 노엘을 넣어줘야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얘는 노엘은 네, 넣어야겠네요. 노엘은 넣어줘야죠. 네. 네. 네, 근데 노엘을 예전부터 좀 많은 여기 뭐 기자님들 다 계시지만 노엘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노엘 선수에 대해 매력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로엘 같은 경우 선수는 수비를 좀 잘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게 아닐까. 왜 수비는 기복이 없다는 말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징징도 기복이 없거든요. 노엘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노엘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걸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뭐올 시즌 노엘 같은 경우는 뭐 한 15분 정도 맥시멈으로 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담스가 드디어 휴식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좀 중요하죠. 네. 그건 많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아담스 빠졌을 네. 때 너무 백업이 없어가지고 노엘이 좀 중요한 게 컸는데. 아니라 아담스에게 숨돌릴 팀이 생긴 게 중요한 거죠. 네. 항상 아담스보다 한참 떨어지는 스몰 사이즈 빅맨들이 그렇죠. 백업으로 나왔었으니까. 당장 지난 풀업을 돌아봐도 항상 그 경기 승패가 상대 센터 중에 누가 먼저 파울 트러블 걸려서 나가느냐 그쵸. 해서 먼저 걸린 팀이 다 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가 아담스가 파울 트러블에 항상 보통 먼저 걸리면서 이제 항상 좀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타에게 털렸죠. 그래서 사실 뭐 지분은
앤소니가 지분이 네. 좀 크긴 한데 여기까지. 예.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죠. 군살 뺐으니까. 네. 근데 이 팀이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약점이라고 지적됐던 뭐 백업 센터도 보강을 했고 로버슨이 2달 아웃된 게 좀 아쉽긴 한데 로버슨 돌아오고 하고 이제 슈레더가 벤치 에이스 역할을 활동을 하면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좀 잘 네.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좋아요. 자, 그럼 올해 목표. 올해 목표는 골스랑 비등비등한 위치에까지 가보는 것. 비벼보자 한번. 네, 컨퍼런스 파이널까지는 가야겠죠. 만약에 로버슨이 있다는 전제하에 뭐 너무 먼 이야기지만 풀업에서 할만할 것 같은가요? 아 골든 스테이트와요? 네, 아 그건 안 되죠. 안 됩니까? 일단 프로에는 커즌스가 돌아오거든요. 뭐 커즌스가 문제가 아니라 또 정규 리그랑 프로는 또 다른 문제라서 그쵸.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얼마나 다양하냐의 문제가 걸릴 이렇게 텐데. 수싸움으로 가잖아요. 그런 근데 식으로. 그러면 골스 이기기 힘들죠. 지금 오클라호마 수비는 완전 골든 스테이트 맞춤이고 지난 시즌 정규 리그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승리도 했지만 프로 가면 또 다르죠. 네, 저는 커즌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로버슨이 프로 가면은 구멍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쵸. 그게 좀, 공격에서 너무 네, 아예 그냥 버려져 버려서 좀 저는 그게 클 것 같아요. 골스가 목숨 걸고 베스트 라인업 40분 플레이오프에서는 40분 돌리고 정규리그에서는 뭐 적당히 30분 돌리는 거랑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네. 네. 그 집중력의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프로는 사실 약점 싸움이잖아요. 얼마만큼 맞아요. 빈틈이 없냐 싸움이라. 그거 얼마나 갖다 파느냐 또. 근데 그래도 저는 적어도 휴스턴과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 또 휴스턴이랑도 상성이 은근히 좀 맞아요. 그쵸. 휴스턴이랑은. 하든을 로버슨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군살이 그쪽 팀으로 가가지고. 아 맞네요. 군살이 글로 갔잖아요. 네. 아. 여기까지만 하게요. 자, 시즌 목표를 좌지우지할 키플레이 누굽니까? 서브룩이죠. 웨스트브룩. 예. 웨스트브룩이 뭐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뭐 이 팀은 좀 답 쉽지 없죠, 뭐. 않으니까요. 뭐 마치 뭐 휴스턴 얘기할 때 뭐 하든 뻗으면 끝이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웨스트브룩만큼 폴 조지도 전 폴 조지가 그래도 이번 시즌 가장 본인 커리어 하이를 남기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도 본인은 자기가 MVP 다시 받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난 시즌 개막을 맞이했는데 결국은 뭐 이제 앤서니 씨께 많은 비중을 이제 내어드리면서 본인은 별 재미를 못 봤는데 뭐 이번 시즌은 모르겠네요 진짜. 이번 시즌 더 그러니까 폴 조지가 효율성이 전 뭐 공격력에서 나쁜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받는 공격 기회를 받는 만큼 더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팀에 3점 슈터 폴 조지 말고 있나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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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벤치 3점 보강 안 합니까 그러면? 아브리니스 있죠. 아우니스가 3점은 되긴 되는데 그 되는 거잖아요. 네. 유의미하지 않잖아요 이거. 그래도 한 38% 넣었습니다. 네. 얘네. 아 레지블로급 한 명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셀캡이 터지죠. 이미 터진 이미 죄송합니다. 스페어 키 플레이어 만나보죠. 스페어 키 플레이어 제레미 그랜트. 제레미 그랜트 뭐 없네요. 선수 꼽을 선수가 딱히 보니까. 예, 뭐 그랜트 슈레더 말고는 좀 이게 뭐가 나오는 게 없는데 슈레더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선수잖아요.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랜트에게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점수로 마무리하죠. 네, 저는 오클라호마 공격 9. 수비를 처음에는 좋게 썼는데 로버슨이 나가가지고 깎았군요. 네, 수비 6, 벤치 8, 부상 8, 그리고 경험 9. 야 40점이 나왔습니다. 이야. 근데 40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0점쯤 그러니까 서부에서 40점쯤 받으면 이거 빅3쯤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빅3니까요. 그렇죠. 예. 과연 그러니까 이제 빅3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빅3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제가 이 팀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본인 불러드리는데 네. 바로 그 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한줄평으로 만나보죠. 이젠 고액 연봉자와 팀의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 뭐 동반 뭐 아, 너는 내 운명 뭐 이런 근데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좀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지만 뎁스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나마 있던 뎁스가. 예. 이게 그 고액 연봉자를 무시하고 라인업을 짜서 어떻게 이렇게 어거지로 팀을 돌려왔다면 이젠 그게 안 돼요. 선택지가 없어요 더 이상. 걔네들 써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쓰고 같이 죽을 거 같이 죽어야 돼요. 안고 죽던가. 어차피 버리는 카드를 그냥 쓰고 네. 죽자. 아니면 안고 왜냐면 당장 그렇다고 이번 시즌 하고 끝나는 선수들도 아니에요. 다음 시즌까지 함께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그쵸. 대표적인 두 분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쓰고 안고 죽던지 네. 이렇게 뭐 희망을 보던지 해야 됩니다 지금. 자, 일단은 인앤아웃 있으면 들어보죠. 인에 세스 커리 그리고 닉 스타우스카스, 아웃에 에드 데이비스, 샤와즈 네이피어 이렇게 됩니다. 베스트 5 어떻게 될까요? 릴라드, 맥컬럼 3번 누굴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3번에 에반 터너, 4번에 아미누, 5번에 너키치. 로테이션. 로테이션에 세스 커리, 하클리스, 콜린스, 레너드, 스와니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스타우스카스. 스타우스카스까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고 죽자 두 명이 그러니까 저기 메이어스 모시기랑 에반 모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에반 터너와 레너드가 뭐 출전 시간으로만 했을 때 뭐 어떤 차이가 별로 없을지라도 레너드는 차이가 있겠죠. 레너드 워낙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뭐 나와서 공 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뭔가 왜 안 했으면 좋겠지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가만히 있었을 때 이제 다른 선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레너드와 터너가 같이 있는 시간도 봐야 돼요. 보틀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살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에드 데이비스가 못해도 한 20분 네. 이렇게 네, 가까이 그쵸. 많이 뛰었어요. 근데 너키치가 파울 트러블을 굉장히 자주 당하는 선수고 1쿼터에 파울 2개 3개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나가는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그럴 때는 막 이제 에드 데이비스가 막 28분 이렇게까지 뛰고 막 이런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 빅맨 포지션에서 이 너키치가 그런 변수로 나갔을 때 대체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졌다. 이건 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거는 동의해요 진짜. 음. 네, 에드 데이비스의 공백이 상상보다 이상일 거예요 예. 진짜. 에드 데이비스가 뭐 공격력에서 워낙 좀 이렇게 뻑뻑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해도 어쨌든 수비는 괜찮고 어쨌든 골 밑에서 받아먹는 네. 그런 능력이 적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가 없어져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콜린스, 레너드, 스와니건이다. 이거는 셋 중에 단 한 명도 검증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큰일 난 겁니다. 콜린스 같은 경우는 오프시즌 거치면서 공격력은 되게 좋다는 평이 많았는데 네. 아직은 좀 벌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쭉쭉 밀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콜린스는 어차피 아미누랑도 이렇게 교체돼서 이렇게 로테이션 돌 거기 때문에 콜린스는 뭐 쓰겠죠. 어떻게든 쓸 건데 이제 너키치 대신 수비할 수 있는 선수급은 아니에요. 콜린스가 이게 피지컬이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레너드 봐야 돼요. 뭔가 죄송합니다. 그냥 레너드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아니 레너드 쓸 분위기더라고. 프리시즌도 봤는데 레너드 쓸 분위기 현재 뭐 그 뉴스 보니까 레너드 슛 좀 들어간다고 약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였구나.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현지 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목표 뭡니까? 목표는 터너와 레너드가 적어도 1인분은 해라. 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네. 아니 그러니까 최종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그러면 생각에는. 그거는 이 선수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겁니까? 뭔가를 해야죠. 선수가 해야 없다니까요. 아예. 세스커리 지난 시즌 뭐 보여준 거 없는 선수죠. 부상 때문에. 게임 못 나왔죠. 그럼 세스커리 없다고 치고 릴라드, 맥컬럼이랑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터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스커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이피어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네이피어도 꽤 잘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를 잡기에는 샐러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네이피어 못 놓쳤고 그래서 커리랑 터너 말고는 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뎁스가 너무 부실해요. 지금 릴라드가 40분 뛰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컬에 대한 생각보다 기대치가 포트레 되게 높더라고요 보니까. 네.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부상당하기 전에 이제 해준 모습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똑같이 넬맥듀오처럼 수비가 안 되는 건 많은데 적어도 이제 공격에서는 풀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 생각을 해서 좀 기대치가 높더라고요. 적어도 세스커리가 네이피어보다는 사이즈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이피어가 좋거든요. 네이피어 썼을 때도 좋았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수비에서 문제가 좀 많았어요. 포틀이 급하면은 막 오죽하면 릴라드, 맥컬럼 네이피어까지 넣고 3가드 돌리고 막 했던 시간도 꽤 있었는데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세스커리는 좀 그거에선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는. 그쵸. 몸 상태가 네. 변수라서 보여준 게 네. 없으니까. 네, 몸 상태 때문에. 그래서 돌고 돌아 터너와 레너드 돌고 돌아 돌돌 터너 돌돌 레너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키플레이어 그러면 누가 될지 들어보죠. 키플레이어는 저는 오히려 약간 맥컬럼. 맞아요. 그러니까 릴라드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잖아요. 릴라드는 이제 뭐 각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맥컬럼이 뭐 매년 조금씩 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릴라드가 없는 시간에도 나와서 본인이 약간 끝끝내 뭐 만들어내는 그런 공격을 조금씩 막 하는 걸 보고 아 약간 릴라드한테 배우는 게 있긴 있구나. 예,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또 맥컬럼의 좀 아쉬운 부분은 공격보다는 저는 수비인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워낙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걸 좀 수비에서 좀 많이 까먹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맥컬럼이 뭐 근데 맥컬럼이 수비를 별로 늘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예. 그래도 맥컬럼은 자기 역할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그냥 그거면 만족하시죠. 예, 그냥 클러치에서 잘 지난 시즌 정도로만 해도 크게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공격력에서 떨어지는 모습만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어 키플레이어 만나보죠. 스페어 키 플레이어는 너키치. 그러니까 나름 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싸게 잡은 본이 너키치가 싸게 잡아야죠. 뭐 본인 낭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리그 트렌드가 센터에 돈 많이 안 주는 분위기라.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점 없는 빅맨한테 돈을 많이 주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너키치가 지난 시즌에도 원래 지난 시즌부터 외곽을 하려고 했어요. 프리시즌 던졌어요 지난 시즌에도. 근데 리그 들어가니까 시즌 개막하니까 안 던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약간 올해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일단 프리시즌에 3점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뭐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근데 뭐 3점을 던지고 안 던지고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팀 뭐 3점 던질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키치가 본인이 좀 요령 있게 수비를 좀 더 잘하고 맞아요. 출전 시간을 30분 이상 갖고 갈 수 있게 감독한테 믿음을 좀 줘야죠. 저도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32분은 뛰어야 돼요. 적어도 32분. 많이도 안 바래요. 아 이제 돈이 늘었기 때문에 돈값 해야 돼요 이젠. 32분에서 35분 사이 정도는 뛰어줘야. 레너드를 덜 보기 위해서 너키치가 더 많이 뛰어야 돼. 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레너드는 뭐 수비는 뭐 그렇다 치게요. 수비는 그렇다 치고 공격할 때는 얘는 난사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잡으면. 근데 그게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좀 유감입니다. 네, 가차노께서 저희 결산할 때 그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선수라고 안 하시고요. 네, 거의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메기어스 모시기에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점수로 혹시 마지막으로 포틀랜드가 제가 조금씩만 더 드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뭐 다 해서 할 말 다 했나요? 들으시는 분들도 뭐 감정 이입하시면 더 고통스럽기만 할 겁니다. 화나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좀 더 이제 저희가 지난 시즌 리뷰할 때 릴맥 듀오가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잠깐 얘기를 다뤘었어요. 약간 토론토랑 비슷해요. 네, 그런데 여기 안 했어요. 네, 아니 못한 건가요? 저는 안 했다고 보는 게 저도 맞는 안 것 했다고 같아요.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해볼 수 있으면 해본 노력이라도 있겠는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포틀은 장난으로라도 릴맥 듀오의 해체 0.1%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지금은 확실한 카드가 지금 릴맥 듀오잖아요. 네. 뭐 누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온 선수가 그 해줄 수 있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선택하기가 힘들죠. 그 릴라드도 뭐 포틀랜드가 당연히 더 잘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본인이 이 팀을 뭐 나가서까지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렇죠. 맥컬럼 본인이 엄플한 게 있어서 안 나갈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맞네. 이게 계속 이어질 텐데 지난 시즌에 뭐 어쨌든 정규 리그는 잘했던 건 맞는데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미끄러졌던 걸 생각했을 때 이번에 그걸 만회해야 되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시즌이니까 둘다한테 있어서 어쨌든 둘은 잘하잖아요. 믿을 것 없이 그쵸. 거의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니까 그거를 이제 플레이오프 가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포커싱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수로 마무리하죠. 네, 공격 9, 수비 5, 벤치 5, 부상 9, 경험 9. 질문이 있는데 공격 9는 릴맥이 합쳐서 9인가요? 아니면 릴맥은 몇 정도 지분이 될까요? 릴맥이 9에서 한 8.5 가져가죠. 0.5 넣겠지? 근데 이제 어차피 뭐 더 포틀랜드가 약간 더 중요해지는 경기, 그러니까 시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큰 경기에서 릴맥 듀오의 효과가 커요. 그쵸? 네.
여기를 막 이렇게 무조건 압살할 수 있다 하는 서부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죠. 네. 이제 올해 하나 늘었다 르브론 제임스 때문에 레이커스 정도 말고는 저는 뭐 더 추가된 건 없다고 생각해서 지난 시즌만큼의 성적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뭐 8위나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나 적당히 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공격력만큼은 뭐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혼돈의 서브니까 3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 합치면 37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플레이오프는 가는데 가지 않겠는가? 네. 네. 근데 이제 좋은 시즌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클로징으로 마무리하죠. 평균 전력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이 기대가 되는 일정 이상의 수준이지만 그 이면에는 각각 다른 모습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 여지가 보이는 팀이 있는 반면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으로 이 5개 팀 모두 당장 이번 시즌 성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옥의 서부에서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쥘 팀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저희는 시즌 프리뷰의 5번째 순서 서부 컨퍼런스의 퍼시픽 디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농구 MC 우리는 마핑 보이세요!